자기훈육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자존감과 자존심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글로 써놓고 보면은 글자가 비슷하니까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한자로 쓰면 뜻이 좀 더 명확해지더군요. 자존심의 존자, 자존심의 자는 자기자고요. 스스로 자자, 자유할 때 쓰는 자자죠. 존자는 존재가 있음으로 해서의 그 존자입니다. 그런데 자존감의 존자는 존경, 존중, 그러니까 떠받들 존자입니다. 한자로 써놓고 보니까 자존감이 왜 더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좀 알게 되더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자존감을 더 높일 수 있고 자존심을 낮출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 조금 더 드려보겠습니다. 블로그의 원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몸 건강을 위해서 우리들은 운동을 하고 음식을 조절하며 몸을 관리한다. 그렇다면 마음 건강을 위해서도 애를 써야 한다. 생각, 감정, 그리고 성격을 조절하며 마음을 관리해야 한다. 마음의 병에 걸리고서 세상과 사람들을 탓하는 것은 마치 자기가 음식을 함부로 먹어 병에 걸리고서는 세상 음식 탓을 하는 것과 같다. 자신의 몸, 마음 관리는 세상 사람들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한다. 자신만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데는 힘이 들고 또 세상 사람들이 바뀐다는 보장도 없고 세상 일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주는 경우는 더더구나 흔치 않을 겁니다. 유일하게 자기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것.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오직 자기 자신만의 결심만으로 할 수 있는 것. 자기를 바꾸는 거죠.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 마음이 좀 여린 사람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뜻은 좋은데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겠는데 도대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내 마음속의 약점을 그대로 간직하고도 부족한 점을 간직하고도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런 글이 있더군요. 특정 음식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이 있다. 특정 음식물을 먹고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때로는 심장, 신장, 간, 혈압 등의 문제를 일으켜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특정 음식물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은 늘 그 음식물을 먹지 않기 위해 주의를 기울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위급 상황을 대비해 약을 챙겨 다닌다. 그리고 아주 조금씩 그 음식을 먹어가며 서서히 특정 음식물에 대한 내성을 키운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특정한 기억, 특정한 감정이 떠오를 때 마음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이것을 트라우마라고 한다. 어릴 때 가정폭력을 당해본 사람은 일반 사람들보다 폭력에 대한 거부 반응이 심하며 공포의 마음에 알레르기가 있다. 폭력에 시달렸던 일은 감춰야 할 창피한 과거가 아니다. 음식 알레르기 예방법과 같이 자신의 알레르기를 남들에게도 알리고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스스로 조심을 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인연법을 지닌 사람, 친구, 연인, 배우자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알레르기를 알려야 한다. 폭력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거나 들으면 호흡이 가빠지고 그 폭력성을 보인 사람 자체를 무서워하고 그 상황이나 사람을 거부할 수 있으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달라고 주변 사람에게 부탁을 해야 한다. 창피하다 생각하여 자신 마음의 알레르기를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부탁하지도 않고 무조건 폭력적인 것이 싫다고 말하면 안 된다.
마음에 폭력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작은 폭력, 예컨대 누군가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심한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두어야 한다. 폭력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으니 조심해달라고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대응해야 한다. 그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절대로 너 왜 이렇게 예민하니, 유별나니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에게는 누군가의 특정한 행동이나 말이 영혼과 생명에 치명상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조심하며 배려를 해줘야 한다. 특정한 마음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자기 몸과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먼저 스스로 노력을 해야 한다. 자기의 문제점을 자기가 알리거나 남에게 말하지 않으면 남들이 그것을 알 수도 없고 몰라서라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 다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순간에 가해자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몸이나 마음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병의 치료법을 찾고 재발을 예방하여 몸과 마음을 지켜야 한다. 음식 알레르기 얘기가 나왔네요. 그 얘기부터 잠깐 먼저 해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당근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성분, 정말로 맥주 한 잔도 못 마십니다. 한 방울도 못 마시는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술 좌석에 가도 너그럽게들 많이 봐주십니다. 제가 술을 못 먹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계시니까요. 좀 더 극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90년대 초 중반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영국의 청소년 100m, 200m 단거리 대표 선수가 음식 알러지 때문에 사망한 적이 있습니다. 연습장으로 누군가가 샌드위치를 배달해 왔는데 한 입 배물더니 혹시 이 안에 땅콩 들었어? 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기절을 했습니다. 땅콩 알러지가 있었던 거죠. 호흡기가 부어올라서 어떻게 손톱을 여지도 없이 그대로 사망을 했습니다. 이 선수의 가방 안에는 알러지에 대비한 알약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그 선수가 땅콩 알러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얼마든지 주변 사람들이 배려를 해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 선수가 사망한 직후에 이 음식에는 땅콩이 들어가 있습니다. 땅콩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표기를 하는 법규가 통과되기도 했습니다. 음식 알러지가 이럴진데 마음의 알레르기, 마음의 알러지와 트라우마는 오죽하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알아차리기도 훨씬 어렵고, 하지만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받으시는 데미지와 충격은 훨씬 더 클 것 같습니다. 소리내어 말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내 사정을 절대로 자세하게 알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자기 스스로가 지켜야 합니다. 절체절명의 위급 상황이 닥치지 않도록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합니다.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사정과 상황을 평가하는 것은 뭔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말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나에게는 아무렇지도 않은 일이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생애나 자세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저 사람은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또 다른 폭력이요, 오만한 마음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쭉 읽어드린 훈육글을 읽고 이런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훈육글을 쓰신 분이 바로 답장을 보내주셨네요. 그 답장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회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기관리를 바르게 잘하는 사람은 타인의 삶을 방해하지 않아요. 자기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타인의 삶에는 배놔라, 감나라 하며 참견하거나 무한정 도와달라거나 직간접적으로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남의 인생에 지적질을 하고 참견을 하는 것, 이것은 남의 인생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일이죠. 무한정 도와달라고 하는 것, 이것은 남의 인생을 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런 경우를 수동적 공격이라고 표현을 하더군요. 어떤 경우든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 이렇게 타인의 삶을 직간접으로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훈육 사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